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베고니아 분갈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정도 키운 목베고니아 스노우캡이에요. 그동안 번식도 많이 해서 나눔도 하고 식물마켓에서 분양도 하고 했었던 바로 그 베고니아죠. 올해 초 가지치기를 한번 해주고 기존 화분의 흙도 조금 털어서 새 흙으로 교체를 해주었는데요. 생각보다 성장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화분이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분 자체만 놓고 보면 큰 화분이지만 이 베고니아의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로 데려가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스노우캡뿐 아니라 지니 갤럭시도 흙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같이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엘리베이터에 태워보니 크긴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 뒷좌석을 다 젖히고 태웠는데도 워낙 길어서 제 얼굴 옆까지 침범했습니다. 자, 스노우캡을 데리고 진천 온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더니 온실 안에서는 또 작아 보이네요. 아무래도 뒤에 마제스틱이랑 파스타 짜놈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지를 많이 내주고 풍성해야 멋진데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새잎을 많이 올려주지 않아서 좀 앙상해 보여요. 오늘 스노우캡은 에어포트 또는 마술화분이라고 불리는 이 구멍이 숭숭 뚫린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화분 옆으로 구멍이 많이 나 있어서 웬만하면 과습이 오지 않고 뿌리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 화분은 조립하기 전에는 진짜 화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옆면이 되어줄 계란판 같은 옆면과 화분 바닥 부분이 있어요. 옆면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은 끝까지 구멍이 뚫려 있고 반대편은 두 줄 정도가 구멍이 막혀 있는데요. 구멍이 막힌 곳이 화분의 윗부분이 되는 거예요. 물을 줄 때 물이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옆판 돌기 사이에 화분 밑면이 될 판을 끼워준 뒤 돌돌 돌려주면 화분 형태가 완성돼요. 그리고 구멍 몇 개가 겹쳐지게 되는데요. 똑딱이 단추 같은 게 같이 들어있어서 이걸 구멍에 꾹 찔러 넣으면 딸깍하면서 결합이 됩니다. 아래 위에 하나씩 넣어주고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도 단추를 하나 더 달아주면 좋아요. 완성된 마술 화분에 스노우캡을 심어줘야 하는데요. 엄두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일단 스노우캡 화분을 조심히 눕혔어요. 화분을 돌려가며 옆을 꾹꾹 눌러서 화분과 뿌리를 분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뽑습니다. 다행히 흙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탈출에 성공했네요. 오늘은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 아무것도 섞지 않고 사용을 할 건데요. 온실의 특성상 습도는 높지만 환풍기의 가동으로 생각보다 흙이 잘 마르고 흙이 젖어 있더라도 과습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배수를 도와주는 여러 식재들을 사용할 경우 물마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분 자체도 통기가 잘 되는 화분이라서 원예용 상토만으로 식재를 해줄 거예요. 화분에 상토를 3분의 1 정도 깔아준 뒤 스노우캡을 뿌리째에 조심히 넣어주는데요. 기존의 지지대도 많이 있고 은근히 무거워서 힘이 좀 들었습니다. 팔 부들부들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힘겹게 화분에 안착시키긴 했는데 진짜 감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너무 깊어요. 여기서 또 한참 고민을 합니다. 드러낼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결국은 다시 꺼내다가 흙이 우두둑 떨어질 것 같아서 살짝 걸쳐두고 흙을 먼저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상토를 잘라서 쓰고 있는데 벌써 반포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제 스노우캡을 슬쩍슬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래로 흙이 들어가도록 유도합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높이는 맞춰진 것 같아서 흙을 좌우로 펼쳐주었어요. 남는 공간에 상토를 탈탈 털어 넣은 뒤 스노우캡이 가운데 잘 자리 잡도록 해줍니다. 목베고니아는 뿌리에서 새롭고 건강한 줄기를 쭉쭉 뽑아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흙 높이보다 2cm 정도 더 복토를 해줄 건데요. 너무 깊이 심기면 자칫 새로운 줄기가 나오다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아요. 베고니아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토는 물을 머금으면 급격히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미리 자리를 잡아줍니다. 하우스마다 빛의 광량의 차이가 많아서 일단 가장 빛이 덜 들어오는 곳에서 적응을 시켜줄 거예요. 기존에 설치해 두었던 지지대들도 조금 더 깊이 박아주고 줄기들도 다시 교정을 해서 자세를 잡아주었어요. 이제 물을 줄 건데요. 이런 대형 화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물을 많이 줘야 합니다.
저게 제가 알기로 45리터 화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3분 정도 물을 주니까 화분 아래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술 화분의 윗부분은 구멍이 막혀 있어서 화분에 물이 차오르더라도 옆으로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정말 3분 정도 물을 계속 주니까 화분 아래로 물이 빠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외로 화분 옆면으로 물이나 흙이 새어나오지는 않았고요. 화분 아래로도 흙이 유실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노우캡에 물을 다 주고 나서 또 하나의 목베고니아 지니 갤럭시도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상태가 한눈에 봐도 좋아 보이지 않죠. 옆에 똑같은 지니 갤럭시가 보이는데요. 저랑 돼지 아빠님이랑 4월에 같은 크기의 개체를 분양받아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키웠고 돼지 아빠님은 분양받자마자 분갈이를 해주셨대요. 제 지니 갤럭시 화분을 엎어봤더니 피트모스가 많이 들어간 상토로 식재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피트모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습도를 맞춰주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한번 물이 바짝 말라버리면 다시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칫하면 과습이 오기 쉬운 그런 식재라서 키울 때 많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뿌리도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살짝만 털어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상했는지 뿌리가 뚝뚝 끊어지면서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니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 식재해 줄 건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우스라는 공간의 특성상 산야초를 섞어주면 너무 빨리 말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나저나 아무것도 안 섞은 흙을 사용하니까 엄청 편하긴 한데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네요. 배수를 도와줄 식재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화분은 통기가 잘 되는 슬립분을 사용했어요. 뿌리를 많이 다듬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토를 손으로 살짝 다져준 뒤 물을 주어 마무리합니다. 지니 갤럭시 분갈이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얼른 옆에 형님처럼 풍성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이동해 보시면 중품의 스노우캡이 하나 보이는데요. 제가 2월에 식물마켓에서 분양해드렸던 스노우캡이라고 하네요. 너무 잘 크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베고니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공간의 제약으로 몇 품종 키우지 못했는데요. 이제 공간이 조금 더 생기니 화려한 근경 베고니아들이 또 욕심이 나고 있습니다. 슬쩍 발을 담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환경으로 맞춰주었으니 스노우캡도 또 한 번의 리즈를 갱신하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